거꾸로교실 사회 39강입니다. 오늘은 전란의 극복과정 두 번째 시간, 일본과 청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쪽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전란의 극복과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서 전란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전쟁을 얘기하죠.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그 기준점이 되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임진왜란은 조선과 일본과의 그 전쟁이었고요. 그 다음에 병자호란은 조선과 청나라 간의 전쟁이었죠. 먼저 첫 번째로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3쪽 먼저 볼게요. 이 13쪽에 보면 이제 통신사라는 게 나오죠. 통신사는 뭘 얘기할까요? 뭐 SK, KT, LG. 여러분 핸드폰 통신사를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럼 통신사는 뭐냐면 사실 이때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지만은 문화적인 수준은 일본보다 훨씬 우리나라가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나라에게 배우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요청을 합니다. 자, 여기 읽어볼게요. 임진왜란이 끝난 뒤 조선은 일본과 국교를 끊었으나 당연히 끊어야죠. 이놈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서 죽인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요. 끊었으나 몇 년 후 일본은 새로운 정권 다시 국교 맺기를 요청을 했다. 네, 일본 입장에서는 제발 우리나라 와서 우수한 문화를 좀 전파를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또 전파를 해줄 수 있겠어요? 자, 우리의 조건은 뭐였어요? 예, 조선인 포로를 데려오는 조건.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조선인들을 많이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이 포로를 돌려준 조건으로 일본과 다시 국교를 맺었고요. 이후 이 통신사,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전파하러 갔던 우리나라 사신들, 통신사는 조선의 문화를 일본에게 전해주어 일본 문화의 발전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교과서 15쪽에 보면 또 이제 일본과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독도 이야기가 빠질 수 없는데요. 독도와 울릉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교과서 15쪽. 네, 조선시대에는 울릉도와 독도에 일본 어민들이 자주 침범을 했대요. 하여튼 일본 놈들은 민폐예요. 주민들과 일본 어민 사이에는 종종 충돌이 벌어졌고, 그래서 숙종 때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안용복은 어부였어요. 어부.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이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잖아요. 가서 안용복이 울릉도하고 독도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일본 어민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나라 와서 고기를 잡느냐, 이런 식으로 고기 잡는 그런 권한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안용복이 직접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고 옵니다. 네,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시키고 돌아왔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도 이 독도가 독도냐 아니면은 다케시마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안용복은 직접 일본으로 가서 일본 사람들 입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다. 그러니 울릉도와 독도에서는 고기를 잡지 말아라 라는 말을 받아내고 온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말은 이렇게 받아냈으나 계속 그 후에도 일본 어민들은 침범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한제국 시기에는 대한제국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지기 직전에 일본 침략기 이전에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울릉도의 백성이 이주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였고요. 그 다음에 울릉도에 관청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해서 독도까지 관리하도록 하였다. 네, 여기 보면은 이 지도들의 우리나라 땅임을 나타내는 그런 이 증거자료. 네, 울릉도, 우산도, 지금의 독도죠. 여기도 보면은 팔도 총도에 아까 거는 뭐였냐면 동국대지도. 그 다음에 팔도 총도에 보면은 또 이렇게 울릉도와 우산도, 독도. 여기는 이제 좌우가 바뀌어서 나왔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영토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자, 이번엔 청나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하고 관련된 전쟁은 네, 병자호란이죠. 여러분 혹시 병자호란 하면은 생각나는 임금이 있어요? 네, 인조예요, 인조. 인조. 네, 광해군 다음에 인조. 인조는 어떻게 왕이 됐냐면 광해군을 신하들이 이제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세운 거죠. 그렇지만 이 인조가 청나라를 적대시하면서, 그러니까 청나라를 우습게 본 거예요. 청나라를 적대시하면서 결국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게 됐고, 그 전쟁이 병자호란이죠. 남한산성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못 버티고 청나라 황제 청태종 앞에서 9번 절을 하면서 항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하고, 적어볼게요. 네, 소현세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림 대군입니다. 네, 소현세자하고 복림 대군이 청나라의 인질로 잡혀가요. 왜 이 왕의 두 아들들을 인질로 잡아갔냐, 청나라에서. 우리 조선이 항복을 했는데 청나라 입장에서 얘네들이 언제 뒤통수를 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땀만 먹지 않도록 왕의 이 아들들을 인질로 잡아갔고, 여기 세자라는 말은 뭐냐면, 세자라는 것은 다음 왕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인조가 지금 왕이지만 만약 인조가 죽으면은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 이 소현세자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자라는 것은 그 다음 왕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소현세자는 나중에 결국엔 죽게 되고요. 이 복림대군 두 번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이 교과서에서 나오는 효종입니다. 효종. 이 소현세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참 의문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조선왕조 실록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이 소현세자가 참 안타깝게 죽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이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끌려갔을 때 청나라의 우수한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복림대군은 이 청나라라고 하면 이를 막 갈았어요. 청나라를 이렇게 적대시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니까 북벌을 준비합니다. 이 청나라에게 복수를 하자.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 부끄러움을 씻자라는 그런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송시열, 당대 최고 학자였던 이 송시열이라는 이 사람과 함께 이 군사력을 기르고 성과 무기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상적인 얘기고요. 꿈이고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네, 우리나라 힘이 있었을까요? 힘이 있었으면 병자호란에서 지지 않았죠. 청나라에게 항복하지도 않았죠. 이 효종이 10년을 준비했어요. 10년 동안 이 복수하려고 준비했지만은 이 10년 택도 없었다. 왜냐? 임진왜란 겪고 병자호란 겪으면서 그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농사 짓기도 어려웠고, 그래서 백성들은 먹고 살기 바빴다. 근데 무슨 전쟁이에요. 네, 이러다가 나라가 더 망할 수도 있죠. 그래서 비용이 늘어났고 나라의 살림살이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복수하지 못했고, 효종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실현되지 못했다. 이상과 현실은 달랐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제 선생님이 정리한 걸로 볼게요. 자, 일본과 청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는 임진왜란 이후에 국교를 단절했다. 하지만 일본의 요청으로 다시 맺었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이제 통신사입니다. 통신사는 조선시대에 일본으로 보내던 사신을 얘기하고요. 우리나라의 우수한 문화를 전파해서 일본 문화 발전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여기서 안용복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직접 가서 일본 사람의 말에 일본 사람이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다라고 말하게끔 아주 설득을 잘했던 사람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대한제국 시기에는 직접 가서 살게 하고, 관청 설치하고 관리 파견했고, 독도도 관리했다. 자, 청나라의 관계. 이상하고 현실은 달랐다. 네. 효종은 이제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복림대군 효종은 청에 적대적이었다. 소현세자는 청에 친화적으로 우수한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가 힘을 키우자 이런 주의였지만, 복림대군은 청에 적대적이었고, 그 다음에 북벌론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청이라는 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여진족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보면 오랑캐예요. 이 오랑캐를 몰아내자. 이 명나라의 원수. 왜?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등장한 나라가 청나라죠. 그래서 이
명나라는 또 이 임진왜란 때 우리 도와줬던 그런 나라잖아요. 조선의 외교 관계는 사대교린, 네 글자 생각나나요? 사대는 명나라의 관계, 그다음에 교린은 일본과 청나라의 그런 관계, 여진족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랑캐에게 복수하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효종의 생각에 이제 송시열의 힘을 더했지만은 현실은 달랐다. 청은 중국 대륙을 장악할 만큼 네, 힘이 엄청났고, 그다음에 나라가 우리 조선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쟁을 준비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다. 그다음에 효종이 갑작스럽게 죽음으로써 이 북벌로는 북쪽 청나라를 치자는 이런 의견은 이제 자연스럽게 네, 없던 걸로 되었던 거죠. 네. 오늘 거꾸로 교실 39강 네,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